비가 쏟아지던 그날, 나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노려보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이렇게 차갑고 무자비했다.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일 뿐이었다. 가은아,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 그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들어왔다. 가진 언니. 의붓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우리 집에 드나드는 유일한 죄부인이었다. 그녀는 우산을 털며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 그냥. 피곤해서요. 나는 대충 둘러대며 등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는 다가왔다.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무거워졌다. 가은아,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지? 삼촌한테 말 안 해도 돼. 나한테 말해. 그녀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몸이 굳었다. 왜냐하면 그 손이 어깨를 스치며 내려와 내 팔을 잡았기 때문이다. 언니,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평소의 장난기 어린 시선이 아니었다. 깊고 진지한, 거의 갈망하는 듯한 눈빛. 가은아, 너 나 좋아하지? 그녀의 속삭임이 귓가에 스쳤다. 우리 둘만 있는 이 집 안에서 의붓아버지가 출장으로 떠난 지 사흘째. 그 행동은 예상치 못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쥐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인생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가은은 19살, 서울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어머니가 재혼한 후 의붓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항상 무언가 부족했다.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오래, 이제 집은 나와 의붓아버지, 그리고 가끔 들르는 가진 언니로 채워졌다. 가진 언니는 32살,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며 자유로운 삶을 사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의붓아버지의 대학 동기이자 유일한 전니 같은 존재였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가족 안에서 그런 관계는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날의 그 손길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진 언니의 손이 느껴지는 듯했다. 좋아하지, 그 말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나는 여자였다. 그녀도 여자였다. 이 감정은 금기였다. 한국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족 안에서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는 조차 발음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현실에서는 숨겨야 할 비밀. 다음 날 아침, 나는 대학으로 향했다. 홍대 근처의 캠퍼스,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도 내 마음은 무거웠다. 수업 중에 친구 지은이가 물었다. 가은아, 왜 그래? 연애 문제야. 지은이는 내 유일한 비밀 친구였다. 그녀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아니, 그냥. 가족 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가진 언니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종종 집에 와서 의붓아버지와 술을 마시며 옛 이야기를 했다. 그때마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문득문득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자유롭고 매력적이었다. 한국 여성으로서 우리는 항상 착한 딸, 예의 바른 학생이어야 했다. 하지만 가진 언니는 달랐다. 짧은 머리, 타투가 살짝 보이는 팔, 그리고 그 자신감. 그녀는 페미니즘 책을 읽으며 카페에서 토론을 벌이는 타입이었다. 오후에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삼촌이 늦는다고 해서 같이 밥 먹자. 그녀의 미소.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우리는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였다. 한국 가정의 평범한 풍경. 하지만 공기는 달랐다. 그녀가 내 손을 스치며 "이거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언니,
어제 그 말 진심이었어요. 나는 용기를 내 물었다.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나를 봤다. 응, 가은아, 너 나한테 특별해. 처음 봤을 때부터 그녀의 고백은 직설적이었다. 한국 드라마처럼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건 드라마가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하지만 언니는 삼촌 친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문제가 돼.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문제였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이야기들, 차별과 혐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다시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우리야. 가은아, 한 번만. 나 믿어봐. 그날 저녁, 우리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다. 파라사이트를 다시 틀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어깨가 내게 기대왔다. 부드러운 체향, 샴푸 냄새. 나는 심장이 터질 듯 했다. 언니, 나는 속삭였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그 순간 그녀의 입술이 내 뺨에 스쳤다. 가벼운 키스. 하지만 그건 전기처럼 나를 흔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떠났다. 내일 봐. 가은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무너졌다. 이 감정은 사랑인가? 아니면 혼란인가?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내 마음처럼 복잡했다. 며칠 후 의부사버지가 돌아왔다. 그는 평소처럼 피곤한 얼굴로 가은아, 밥 먹었어? 라고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삼촌.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가진 언니와의 비밀. 그녀는 이제 내 일상에 스며들었다. 카톡으로 오늘 뭐해? 라는 메시지, 그리고 하트 이모지? 나는 답장을 보내며 웃었다. 하지만 두려움도 컸다. 대학에서 나는 LGBT 모임을 알게 됐다. 홍대 캠퍼스에 작은 커뮤니티가 있었다. 처음 가본 날 나는 긴장했다. 어서 와. 가은 씨, 리더인 수진 언니가 웃었다. 그곳에서 나는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가족한테 말할 용기 없지. 그 말에 눈물이 왔다. 가진 언니와의 감정,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됐다. 집에 돌아오니 가진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모임 어땠어? 그녀가 물었다. 어떻게 알았지? 삼촌한테 들었어. 가은아, 나도 그랬어. 예전에 그녀의 과거. 그녀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우리는 포옹했다. 따뜻한 위로의 포옹.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의부사버지의 전화가 왔다. 가진이가 요즘 자주 오네? 무슨 일 있어? 그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다.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비밀이 드러날까 봐오. 한국 가족의 끈끈함, 동시에 그 압박. 나는 가진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우리 조심해야 해. 그녀는 웃었다. 알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우리 사랑이잖아. 그 말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4월, 서울의 거리는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가진 언니와의 만남을 비밀스럽게 이어갔다. 주말에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갔다. 자전거를 타며 웃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가은아, 너 웃을 때 제일 예뻐. 그녀의 말에 나는 부끄러워졌다. 한국 소녀들은 항상 수줍음이 많다. 하지만 그녀 앞에서는 달랐다. 자유로웠다. 우리의 데이트는 조심스러웠다. 카페에서 손을 잡지 않고 눈빛으로 대화했다. 언니, 나 진짜 좋아해. 어느 날 나는 고백했다.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다. 나도. 가은아,
너 없인 못 살아. 우리는 키스했다. 가벼운 입술이 스치는 키스. 한강 바람이 불어왔다. 그 순간 세상이 우리만의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집에서 의부사버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가은아, 요즘 늦게 들어오네. 남자친구 생겼어. 그의 농담에 나는 웃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한국 사회에서 딸의 연애는 항상 결혼으로 이어져야 했다. 동성애.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나는 TV를 껐다. 가진 언니의 삶도 쉽지 않았다. 그녀의 디자이너 회사에서 동료들이 가진 씨, 남자친구 없어? 라고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넘겼지만 나한테 털어놓았다. 피곤해, 가은아. 세상이 우리를 인정 안 해.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다. 밤에 전화로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그 말은 우리만의 비밀이었다. 어느 날 충돌이 일어났다. 의부사버지의 생일 파티. 가진 언니가 초대됐다. 집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사촌들, 이웃들. 한국의 전통적인 모임, 떡국과 한과가 차려졌다. 나는 부엌에서 도왔다. 가진 언니가 들어와 도와줄까? 라고 했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순간 긴장됐다. 언니, 조심해.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는 장난스럽게 내 허리를 스쳤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나는 화들짝 놀랐다. 언니, 낮은 목소리로 야단쳤다. 그녀는 웃었다. 미안. 너무 보고 싶어서. 그날 밤 파티가 끝난 후 우리는 테라스에 나왔다. 서울의 야경 아래 그녀가 말했다. 가은아, 우리 제대로 만나자. 삼촌한테 말할까? 나는 놀랐다. 안 돼. 삼촌이 화낼 텐데. 의부사버지는 보수적이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족의 명예를 중시했다. 그럼 어떻게 해? 영원히 숨기고 살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다퉜다. 처음으로. 언니가 이해 안 해.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포옹했다. 미안해. 나도 무서워. 하지만 사랑이잖아.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그 다툼은 균열을 만들었다. 며칠 후 나는 대학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가은이 남친 생겼대. 친구들의 험담. 나는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가진 언니와의 관계, 왜 이렇게 숨겨야 할까? LGBT 모임에서 나는 조언을 구했다. 천천히 해. 가족은 나중에. 수진 언니가 말했다. 그 모임은 내 구원처였다. 서울의 작은 공간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나도 엄마한테 말했어? 처음엔 충격받았지만 이제 이해해. 그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이 생겼다. 여름이 다가왔다.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가진 언니와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비밀 여행. 비행기에서 손을 잡지 못하고 호텔에서야 안겼다. 바다를 보며 우리는 꿈을 이야기했다. 언젠가 우리 집을 가질 거야. 작은 카페 운영하면서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한국의 미래,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동성애자 권리 운동이 활발해지던 때였다. 하지만 돌아오자마자 재앙이 닥쳤다. 의부사버지가 내 핸드폰을 봤다. 카톡 메시지. 사랑해, 가은아. 오늘 밤에 꿈에서 만나. 그는 충격받았다. 이게 뭐야? 가진이 그의 외침에 집이 흔들렸다. 나는 울었다. 삼촌, 제발. 이해해주세요. 그는 화를 냈다. 이건 안 돼. 가족의 치욕이야. 한국의 전통, 명예. 그는 가진 언니를 불렀다. 너 때문에 가은이가 이상해졌어. 전화 너머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삼촌,
진심입니다. 저희 사랑해요.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친구 집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배신감. 왜 가족은 이렇게 잔인할까? 가진 언니는 나를 찾았다. 가은아, 같이 도망가자.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해결해야 해. 가을 바람이 불었다. 서울의 거리엔 단풍이 물들었다. 나는 의붓아버지와 대면했다. 카페에서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가은아,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남자 만나면 안 돼. 그의 말에 나는 울컥했다. 삼촌,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생겨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 있었어. 하지만 세상이 용납 안 해. 그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의붓아버지도? 어머니랑은? 아니, 그건 비밀이야. 그는 말을 흐렸다. 그 순간 나는 그를 이해했다. 보수적인 겉모습 뒤에 숨긴 아픔. 가진 언니와 나는 재회했다. 공원 벤치에서. 미안해, 가은아. 나 때문에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우리는 안겼다. 아니, 우리 탓이 아니야. 그 포옹은 더 깊어졌다. 감정의 폭풍. 하지만 사랑은 강해졌다. 사회적 압박이 시작됐다. 이웃들의 소문. 가은 집에 이상한 일 있대. 한국 마을 문화, 소문은 빠르다. 나는 직면했다. 대학에서 교수님이 집안 사정이라고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네, 하지만 괜찮아요. 용기가 생겼다. LGBT 커뮤니티가 도왔다. 시위에 참여했다. 광화문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었다. 평등을 외침 속에 가진 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공개적으로. 그 순간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가진 언니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가진아, 나 아직 사랑해.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언니. 왜 숨겼어? 다툼이 벌어졌다. 과거일 뿐이야. 너만 사랑해. 하지만 신뢰가 깨졌다. 나는 혼자였다. 강가에 앉아 울었다. 비가 왔다. 그때 의붓아버지가 왔다. 가은아, 집에 가자. 그의 말에 나는 안겼다. 삼촌, 도와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봤어. 사랑은 소중해. 그날 우리는 화해했다. 가진 언니와도.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우리의 사랑은 시험을 견뎠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의붓아버지가 가진 언니를 초대했다. 어서 와. 그의 미소. 테이블에 김치전과 찜이 차려졌다.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긴장됐다. 식사 중 그는 말했다. 가진아, 가은이를 잘 부탁해. 충격. 삼촌, 나는 물었다. 인정할게. 천천히 눈물이 흘렀다. 한국 가족의 변화, 가능했다. 새해가 밝았다. 2026년,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나는 가진 언니와의 관계를 공식화했다. 카톡 프로필에 커플 사진. 친구들은 축하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혹독했다. 직장에서 동성애자라는 차별. 가진 언니가 그만뒀다. 피곤해. 새로 시작하자.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이대 근처, 카페가 많은 동네. 함께 요리했다. 비빔밥, 그녀의 특기. 맛있어. 나는 웃었다. 일상 속 사랑.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처럼. 하지만 고조가 왔다. 가진 언니의 가족이 알았다. 어머니가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울며 돌아왔다. 가은아, 나 포기할래. 나는 안 왔다. 아니, 싸워야 해.
우리는 편지를 썼다. 엄마, 저희 진심입니다. 한국의 가족 서신 문화. 그녀의 어머니가 답했다. 생각해볼게 이 작은 승리. 의붓아버지도 변했다. 교회에서 LGBT 모임을 알선했다. 용서와 사랑이 그의 변화에 감동했다. 여름 휴가, 우리는 부산으로 갔다. 바다에서 손잡고 걸었다. 영원히 함께 키스. 파도 소리.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 옛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 가진 이를 돌려줘 위협. 나는 두려웠다. 언니, 믿어. 그녀는 증명했다. 경찰에 신고. 끝났어, 우리의 결속. 가을 축제. 북창동에서 우리는 무지개 퍼레이드에 섞였다. 춤추고 노래했다. 자유의 맛. 집에서 의붓아버지가 결혼식 올려줄까? 라고 했다. 웃음. 한국의 법은 아직 안 됐지만 마음은? 고조, 가진 언니의 병 스트레스로 우울증. 가은아, 나 지쳐, 병원, 상담. 나는 곁에 있었다. 함께 이겨. 치료 중, 그녀의 회복. 고마워. 사랑의 깊은 감정. 배신, 친구의 배신. 소문 퍼뜨림. 가은이 레즈비언이래, 직장에서 해고 위기. 싸움. 인권 침해, 변호사 도움. 승리. 복직. 사회 변화. 겨울, 눈사람 만들기. 웃음. 새봄. 벚꽃 아래, 프로포즈. 가은아, 평생 함께 반지. 눈물. 가족 모임. 모두 모여. 축하해, 포옹. 결말, 우리는 카페 열었다. 무지개 꽃. 손님들, 이야기. 한국의 작은 변화. 사랑은 이겼다.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서울의 하늘 아래, 영원히.